날짜 한번 적어 놓을게요. 5월 8일 금요일이고요. 제목에는 문장 형식 이렇게 간단하게 적고 뒤에는 뭐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영어 문장은요, 우리 문장 구조에 따라서 1형식부터 5형식까지 크게 나뉘거든요. 근데 이게 1형식부터 4형식까지 오늘 배울 거고, 우리가 월요일날 또 어차피 문법을 하니까 그때 5형식이 또 5가지 유형으로 여러 가지로 나뉘니까 그걸 자세하게 월요일날 또 배울게요. 그래서 일단 1형식부터 정리를 하면, 일단 영어 문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주어랑 동사가 꼭 하나씩 있어야 영어 기본 문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어 동사 다음에 우리가 꾸며주는 말을 어려운 말로 수식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괄호 안에 있는 거는 다 약자로 표현을 한 거예요, 간단하게. 그래서 주어는 S, 동사는 V, 수식어는 M 이라는 약자를 써서 주어 동사 이렇게 하나씩 있다. 수식어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둥근 가로 한번 이렇게 크게 해놓고 하나씩 주어 동사가 있어요. 그럼 얘는 문장 기본 형식 1형식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수식어라는 건 좀 말이 어려우니까 수식어는 문장의 내용을 풍부하게 더해주는 말, 꾸며주는 말을 어려운 말로 수식어 이렇게 부른다. 그리고 수식어는 문장에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더 조금 내용을 풍부하게 추가하고 싶다 할 때 쓰는 꾸며주는 말 수식어. 뭐 예를 들어서 예문을 쓰면, 우리는 수업할 때 교실에 있어. 그러면 we are in the classroom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예문 하나 써놓을게. 그러면 여기 이 문장에서 we라는 말은 우리는 해가지고 주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어디 어디에 있다 다로 끝나서 동작이나 행동을 나타낸 동사가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in the classroom, 얘는 시간, 장소, 방법 중에 뭘 나타내는 말일까요? 시간, 장소, 방법 중. 그렇죠.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니까 우리가 시간, 장소, 방법 관련된 단어들은 다 꾸며주는 말, 수식어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약자로 M 이렇게 표시를 해놓을게. 그럼 우리는 있다. 어디에? 교실 안에.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있다만 해도 사실 주어 동사가 있기 때문에 문장이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문장 기본 형식 1형식이라고 부른다. 되죠? 그 다음 악기 2형식. 뭐 1형식은 간단해서요. 2형식으로 넘어가 보면 우리가 항상 영어 문장 기본 구조는 1형식에 있는 주어 동사 하나씩이라 했어요. 그래서 항상 앞부분은 주어 동사로 시작해. 그래서 주어 동사 하나씩 있고요. 그 뒤에 마지막 뒤에 어떤 문장 구성 요소가 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형식이. 근데 이때는 보어가 새로 와요, 보어. 이 형식에서는. 근데 이때 보어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때 보어는 주어의 상태나 동작을 보충 설명하는 말이다 해서 보어라고 어려운 말로 부르는데요. 보어가 이때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설명해. 그래서 어려운 말로 주격 보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약자로는 S.C. 원래 보어 약자만 하면 C로 표현을 하는데 주격 보어이기 때문에 S.C 자세하게 써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격 보어라는 거는 그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말이다 해서 줄여서 어려운 말로 주격 보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서 얘도 예문으로 한번 써볼 건데요. 예를 들어 오늘 뭐 점심 때 뭐 먹었어요? 맛있는 거 먹었을 거 아니에요, 현장에서? 중국밥 먹었어요. 아, 중국밥? 사왔어요. 집에서 도시락으로? 아니 거기 사람 너무 많이 가요. 아, 사 먹기가 힘드니까. 네. 그럼 잘했네, 그거는. 그죠? 근데 애들끼리 다 싸우자고 해서. 서로 그래서 나눠서 네. 먹고? 잘했다. 그럼 좋은 방법이 있었네, 그죠? 뭐 예를 들면 근데 우리가 현장학습 가서 맛있는 거 사 먹기도 하잖아요. 근데 보통 그런 데서 파는 게 뭐 치킨이라든지 닭강정 이런 거라든지 뭐 피자 뭐 이런 거 많이 파니까, 예를 들어 피자가 맛있는 냄새가 난다 이렇게 할 때 더 피자 smells good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래서 이 문장에서 보면요, 그 피자는 얘가 주어가 되고, 그 다음에 smells 하면은 어떤 냄새가 난다 이런 뜻이니까 동사가 되죠. 다로 끝나서. 근데 어떤 냄새가 나냐 봤더니 굿, 좋은 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좋은 냄새가 난다. 그럼 여기서 좋다는 것은 피자의 상태를 보충 설명하는 보어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 주어 다음에 동사 다음에 이렇게 보어가 하나 왔다? 그럼 얘는 몇 형식? 그렇죠. 2형식 문장이 된다. 되죠? 그래서 우리가 smell이라는 동사는 또 어떤 냄새가 나 해서 우리가 후각, 감각이랑 관련된 동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감각이랑 관련된 동사를 어려운 말로 감각 동사라 해요. 그래서 이 형식에 자주 쓰이는 동사 중에 하나가 이 감각 동사입니다. 그 다음 넘어갈게요. 3형식으로 가세요. 우리가 3형식은 어떤 구조냐면 항상 영어 문장 주어 동사로 시작한다 했을까? 마찬가지로 주어 동사 다음에 뒤에 이번에는 보어가 아니라 목적어라는 애가 하나 와요. 그래서 목적어가 뒤에 하나 새로 생겼다? 그러면 얘는 3형식 문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단 목적어는 그럼 뭘까? 라고 자세히 확인을 해보면 목적어는 우리말로 해석했을 때 을을이라고 해석이 되고 동작의 대상이 되는 말, 동사 뒤에 붙어서 동작의 대상이 되는 말을 원래 어려운 말로 목적어다 이렇게 불러요. 뭐 간단하게는 을을로 해석하는 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얘도 얘기를 해보면 뭐 좋아하는 음식이 있어요 혹시? 다죠? 떡볶이 좋아해요. 아, 떡볶이. 그거 괜찮네. 그러면은 뭐 그녀는 떡볶이를 좋아해 라고 할 때 she likes. 떡볶이는 뭐 우리나라 고유 간식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원래는 뭐 이렇게 영어 표기법이 이렇게 떡볶이 뭐 있는데 그렇게 쓰면 너무 기니까 그냥 이해하기 쉽게 한글로 쓸게. 떡볶이. 그래서 she likes 떡볶이. 보통 근데 여학생들은 떡볶이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선생님도 어릴 때 많이 먹었거든요. 학교 앞에서도 많이 먹고. 갑자기 떡볶이 얘기하니까 먹고 싶네요. 요즘에는 어떤 브랜드 떡볶이가 인기가 있나? 엽떡? 아, 엽떡? 엽떡을 많이 먹는구나 아직도. 그렇군요. 일단 그러면 여기서 she, 그녀는 얘가 주어고 그 다음에 likes, 좋아한다. 다로 끝났으니까 동사죠. 근데 뭐를 좋아하냐 뒤에를 봤더니요 떡볶이를 을을이라고 해석하는 목적어가 있네. 그래서 이번에는 아까 이 형식이랑 다르게 주어 동사 뒤에 떡볶이라는 목적어가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얘를 3형식 문장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조금 내려가서요 우리가 4형식도 넘어갈 건데 우리가 4형식은 우리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나왔었죠. 그래서 요것도 한번 다시 복습한다 생각하고 확인해보면 4형식 구조는요 일단 주어 다음에 동사 다음에 이번에 4형식 구조는 목적어가 2개가 있어요. 1개가 아니라. 그래서 간접 목적어라는 목적어 첫 번째 목적어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직접 목적어라는 두 번째 목적어가 나와요. 그래서 각각 I.O, D.O라고 약자로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 간접 목적어는 뭘 나타내는 말이라고 했는지 기억나요 혹시? 간접 목적어가 을을. 조금 헷갈렸네. 그렇죠. 사람에 해당하는 뭐뭐에게라고 해석하는 말을 간접 목적어. 우리가 덜 자세하다라고 해서 돌려서 말하는 목적어다 해서 간접이란 말 쓴 거거든요. 그리고 직접 목적어는 반대로 더 자세한 목적어야. 그래서 물건에 해당하는 을을이라고 해석하는 말을 직접 목적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려운 말로. 그래서 4형식이니까 뭐부터 온다 했어요? 목적어 2개일 때 4형식이니까 목적어 사람에 해당하는 목적어 4형식이니까 사람 이렇게 기억하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에 해당하는 간접 목적어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물건에 해당하는 직접 목적어가 뒤로 왔을 때 이렇게 목적어 2개일 때 4형식 문장이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뭐 그가 나에게 캔디 하나를 사탕 하나 줬어 라고 해볼까? 그리고 he gave me a candy.
예문으로 한번 같이 확인할게요. 그럼 이 문장을 한번 쓰고 확인을 해보면요. 그는 얘가 주어고 그 다음 gave는 우리가 불규칙 동사 give라는 동사의 과거 형태니까 주었다 다로 끝나서 동사죠. 그 다음 me 누구한테 줬나 봤더니 나에게 라는 사람을 나타내는 간접 목적어. 그 다음에 뭘 줬나 더 자세한 목적어가 필요해요. 그래서 뒤를 봤더니 candy 사탕 하나를 해서 물건에 해당하는 직접 목적어. 이렇게 목적어가 그래서 총 몇 개네? 2개네 해서 이때는 목적어 2개의 문장 4형식 문장이다 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4형식 문장을 아까 위에서 설명한 몇 형식으로 바꿔 쓸 수 있다 했지? 그렇죠. 3형식으로 바꿔 쓸 수 있다 했어요. 그럼 여기다가 아래에 바꿔서 한번 얘도 써볼까? 일단은 사람이 먼저 오고 목적어가 이렇게 2개인 문장을 우리가 4형식 문장이다 라고 했었는데요. 얘를 우리가 목적어 하나인 3형식으로도 바꿔 쓸 수 있다 했거든요. 그러면 3형식으로 바꿔 쓸 때는 어떻게 바뀐다 했죠? 그렇지. 주어 동사는 그대로 항상 그대로죠. he gave. 그 다음에 뒤에는 뭐로 쓸까? candy. 그렇지. 물건이 먼저 오고 사람은 뒤로 간다 했어요. 그래서 candy를 먼저 쓰고 그냥 일단 사람을 맨 뒤로 미로 보내버리고 뒤.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났을까요? 그죠? 전치사. 그렇죠. 어디에 전치사를 써야 될까? candy 뒤에. 그렇지. 사람 앞에 캔디랑 미 사이에 그죠? 사람 앞에다가 그렇지. 이때는 to를 써요. 근데 그걸 뭘 보고 정한다 했지? 앞에 있는 동사에 따라서 이 뭐뭐에게라는 전치사가 정해진다 했죠. 근데 영어에서는 뭐뭐에게라는 전치사를 to, for, of 3가지를 쓰는데 그 3가지를 무조건 다 쓰는 게 아니고 앞에 있는 동사에 따라서 그 짝꿍이 정해져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gave는 give의 과거 형태니까 to라는 표현을 써서 He gave a candy to me 이렇게 바뀐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때 성분을 보면 그는 역시 주어고요. 그다음에 gave 주었다 동사 여기까지는 똑같죠. 주어 동사. 근데 뭘 줬나 봤더니 a candy 물건에 해당하는 목적어가 먼저 왔죠. 그래서 사탕 하나를 근데 누구한테 줬나 봤더니 to me 나에게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전치사 다음에 이 사람은 수식어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한 개인 3형식 문장으로 바꿔 쓸 수 있다. 되죠? 그럼 오른쪽에 요 3형식 그 각각 동사 수요 동사 우리가 주다라는 동사를 어려운 말로 수요 동사란다 했었거든요. 네. 그걸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4형식까지 오늘 배우니까. 그래서 4형식에 주로 쓰인 동사가 우리가 주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를 어려운 말로 무슨 동사라 했었죠? 수요동사. 그렇지. 수요동사. 요거 한번 정리해볼게. 그래서 수요동사라고 부르는데요. 얘를 우리가 어려운 말이니까 쉽게 말해서는 그냥 주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다. 주다 뜻을 가진 동사를 우리가 어려운 말로 수여동사라고 부르고 얘가 사형식에 자주 쓰이는 동사다. 근데 대표적으로 give가 있죠. 주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 그래서 얘 give는 수여동사예요. 근데 우리가 수여동사가 잘 쓰이는 이 4형식 문장을 아까 3형식으로 바꿔 쓸 수 있다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3형식으로 바꿀 때 문장 형태랑 동사에 따라서 전치사를 써줘야 된다고 했어요. 필요한 전치사를. 근데 이때 전치사는 to, for, of 3가지가 있는데 얘네 다 뭐뭐에게라는 뜻이라고 하죠. 뭐뭐에게 전치사. 그래서 대부분은 우리가 전치사 to를 쓰고요.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전치사 뭘 쓰냐? for를 쓰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of를 쓴다고 했어요. 그래서 to, for, of. 각각 그 전치사를 쓴 동사, 수요 동사들을 정리해 놓을 거거든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우리 대부분의 수요 동사들, give처럼 give, 뭐 send, show, tell, teach, lend, write, pass,
등등 요런 수용 동사들 있죠. 대부분 수요 동사들은 뭐뭐에게라는 전치사를 to를 쓴다. 대부분은 거의 다 to를 써요. 그래서 아까 방금 우리 예문도 바꿔 썼을 때 gave라는 give의 과거형이 왔기 때문에 to를 쓴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우리가 for를 쓸 때가 있거든요. for는 우리가 make, buy, get, cook 이렇게 네 가지 동사를 주로 네 가지 동사가 나오면 뭐뭐에게라는 전치사를 for를 쓴다. 뭐 안 보이는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딱 하나 나오는데 of라는 전치사가 나오는데 얘는 대표적으로 ask라는 동사 있어요. ask라는 동사가 나오면 우리가 뭐뭐에게란 말을 of를 쓴다. 이렇게 정리해 놓을게. 그래서 오늘은 여기 이렇게 1형식부터 4형식까지 필기 정리하고요. 이제 문제 연습 문제랑 퀴즈 문제 풀고 한번 맞춰볼 거예요. 일단 연습 문제는 체크업 문제 있잖아요. 8페이지. 책의 8페이지랑 그 퀴즈가 몇 페이지냐면 27페이지. 아, 17페이지요. 17페이지를 한번 이거 풀고 맞춰볼게.